여러분들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순서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마지막 순서는요. 이균용 결국 낙마 1등 공신은 법원 노조입니다. 자,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결국 나갔습니다. 아, 진짜. 사실 정말 함량 미달이었죠. 가만히 보면은 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을 잘 모르는 건 둘째치고 지가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던 바로 그 사건에 그와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 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이게 사실 더 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제일 열받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균용 같은 경우에 과거 안성시장을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리고 사실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 이유가 뭐였느냐면 이 재산 등록 누락이었거든요. 근데 그 재산 등록 누락 이균용은 이걸 얼마짜리 했다고 10억짜리 재산이 누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직을 날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놓고 지가 알고 봤더니 지가 더한 짓 하고 있었던 거야. 한마디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내로남불의 결정판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법관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을 대법관에 앉히려고 했어요. 기가 찰 노릇이죠. 자, 우리를 더 열받게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 예. 아들이 그 김앤장에서 인턴을 했다며. 인턴 때문에 지금 패가 망신한 사람이 조국 전 장관 아니에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그 집안을 박살내는데 큰 공을 세운 게 누굽니까? 법원이에요. 근데 지들은 그러고 인턴하고 있었어? 야, 정말 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이균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 말고도 이균용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게 뭐냐면 지역의 지방법원장을 할 때 그 업무 평가가 가장 낮았다. 제주도 가면 제주도가 제일 낮고 다른 지방 가면 그 지방이 제일 낮고 하여튼 지방법원장 중에서 가장 업무 평가가 안 좋은 사람이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일부 판사들 중에는 어떻게 이균용 같은 사람이 아직까지 사법부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법도 잘 모르고 재판 진행도 잘 못하더라. 그래서 이균용한테 재판받은 사람들 중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그런 판사님들도 계세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안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느냐? 몰랐지. 솔직히 우리는 뭐만 알았다? 예, 이 사람이 그동안 뭘 했다는 거, 그 재산 등록을 10억짜리 재산을 누락시켰다는 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사실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거 외에 다른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결국에 이균용, 야, 쟤 안 되겠네 라고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 숱한 정보들, 이균용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거입니다. 라는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 군데가 있겠으나 그 가장 큰 소스는 법원 노조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의혹을 제기해 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균용이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다는 것을 터뜨려 줬습니다. 이균용이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마다 고비마다 발목을 탁탁 잡아준 게 법원 노조였죠. 네. 자, 그러니 이 법원 노조가 이균용 낙마의 1등 공신이라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재밌는 기사가 재밌는 게 하나가 보도가 됐어요. 보도는 안 됐는데요. 법원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법원 이 게시판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법원 내부 인트라넷 이런 겁니다. 자, 대법원 말고 감옥에 가야 할 당신, 안성시장 우석재에게 엄중한 당선 무효 판결했던 이균용 판사는 왜 그토록 본인에게 관대합니까? 양심을 회복하고 자진 사퇴하시면 덜 민망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라고 하면 국헌문란입니다.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인하는 대법원장이 웬 말입니까? 자, 대한민국은요, 3.1운동 정신으로 3.1운동 정신과 4.19 정신을 바탕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이라고 한다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말이 엉터리가 돼버려요.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 임시정부를 이어서 정식 정부가 수립이 된 걸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헌법학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아니, 헌법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면 그게 정도가 아니라 법대를 제대로 다녔더라도, 그래서 헌법학 교과서만 첫 번째 장만 제대로 봤었어도 충분히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대법원장이 뭐 건국이 1948년이라고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직윤리 파탄. 10억 원은 푼돈이라서 재산 신고를 깜빡했다는데 배당금 수익만 수억 원. 그건 껌값인가요? 깜빡 껌값. 림 좋네, 그죠? 깜빡했다는데 껌값인가요? 라고 림을 딱 매겨줬죠. 이게 오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왜 판사들 보면 그런 얘기, 아니 검사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원 검사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뭐 올라왔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프로스 같은 게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이에요. 이 코트넷에 이런 걸 올라온 겁니다. 이거 올린 사람이 법원 직원이에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가족 이기주의. 대학 신입생을 로펌 인턴으로 채용할 정도라면 그건 엄청난 특혜죠. 심각한 아빠 찬스. 왜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만약 조국 아들이었다면 엄청난 범죄로 징역 4년이 선고될 사건일지 모릅니다. 정은호 게이트와 관한 대법관들을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법원 압박계열로 연결된 민사 판례 연구에는 사법 카르텔 창구로 활용되나요?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알려드렸던 겁니다. 정은호 게이트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 이런 사람들 무죄 선고한 사람이 바로 이균용이죠. 그러니까 이 정은호 게이트는요, 법관들의 그 이른바 그 전관 예우 관행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입니다. 정은호 게이트. 근데 이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된 그 부패한 판사들을 무죄 판결해 준 사람이 이균용이죠. 그 다음에 이균용은 이른바 법원 내의 하나회라고 하는 민사 판례 연구회 소속인데, 자, 지금까지 이 민사 판례 연구회가 대법원장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어요. 얘네들이 더 못된 게 뭐냐면은 지들이 대법원장을 차지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민사 판례 연구회 소속이 아닌 판사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되면 무조건 다 뭐라고 몰아붙인다? 우리법 연구회다 라고 몰아붙여서 법원 내부에서 이념 갈등을 일으킨 자들이에요. 그 한 패거리가 이균용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역사의식 결여, 성노예로 끌려간 민족의 아픔조차 잘 모르신다고요? 강제징용 친일 재산에도 무관심하면 AI가 낫죠? 라고. 자,
그 위안부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균용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재판 안 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죠. 도덕성 나몰라라. 해외로 송금한 금액이 엄청나는데 그것도 미신고. 건강보험법 위반과 증여세 납부 탈루증은 괜찮은 건가요? 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더십 밑바닥. 최악의 법원장.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공감 능력이 부족한 리더. 자, 어떠한 의혹에도 야릇한 미소를 유지하는 이균용은 대한민국 사법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 아니냐. 윤석열과 술자리를 함께한 친구라서 그러냐. 니는 계속 웃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자괴감이 든다. 예, 이게 법원 코트넷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오늘 이번에 종합이 돼서 해서 이렇게 알려졌지만 그 이전부터 편편이 나눠져 가지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법원 노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균용 낙마의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좀 동의가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균용 낙마의 가장 큰 1등 공신은 김행 토끼라고. 김행이 토꼈기 때문에 아마 그 여파로 이균용 낙마가 거의 기정사실이 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것도 맞는 거죠. 근데 이게 고비고비마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아까 그래서처럼 삐찍 웃으면서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아주 여유만만 넘어가려고 하던,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고 했던 이균용이 결국에 발목이 탁 잡혔던 건 바로 이 법원 노조가 그때 고비고비마다 도망가는 이균용의 발을 잘 걸어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김행이 도망가는 바람에 이균용은 도망갈 길이 없어지게 됐고, 그때까지 법원 노조가 잘 붙잡아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법원 노조의 이번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법원 노조를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이 법원 노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사법개혁에서 이 법원 노조가 은근히 역할을 할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뜻한 눈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님 다행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렇죠. 네. 자, 딸기님, 태우는 40억 애교, 누구는 10억 껌값, 50억 푼돈. 야, 그러네. 50억 클럽은 푼돈이고 40억은 애교고 10억은 껌값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한번 만져보기도 어려운 그렇게 큰 돈들. 누구는 껌값이고 누구는 애교고 누구는 푼돈이네요. 참 자괴감이 듭니다. 그죠? 어우. 자, 김효남님, 또 법관 후보 내세우겠죠? 더 심한 놈이 오는 건 아닌가요? 더 심한 놈이 오면 또 갈아치우면 되죠. 더 심한 놈 오면 갈아치우죠. 제정신 바뀐 놈 올 때까지 계속 갈아치워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수박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이균용이 낫다. 이균용 낙마시키고 나면 더 나쁜 놈 올 거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아닙니다. 제대로 된 놈이 올 때까지 계속 낙마시키면 돼요. 그럴 각오가 없다면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럴 각오가 없다면 참. 자, 어떤 놈이 오든 잡아뜨리면 되고요. 그 전에 한동훈을 골로 보내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윤석열 정신 차릴 거예요. 아니,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윤석열도 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한동훈이 없으면 실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 빠지고 나면 그 자리를 누가 메꿀까요? 원희룡이 메꿀까요? 근데 원희룡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아니면 김건희가 나서야 될 텐데.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균용 잡아뜨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동훈 탄핵까지 몰고 가야 한다. 그래야지 윤석열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윤석열 탄핵도 가능해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고요. 아까 7,000명 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이렇게 슈퍼챗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이번에 또 연휴죠. 토, 일, 월 한글날 연휴까지 이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제가 방송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